소상공인들이 1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5년 안에 74%가 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상권 분석적인 부분이 가장 많더라라고 KB 연구소에서 이렇게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가맹 점주 하러 오시는 예비 가맹점주들 보면 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상가가 두 개가 있어요. A랑 B가 있는데 누가 봐도 A가 좋은 상권, B는 좀 덜 좋은 상권입니다. 뭐 유동인구, 접근성, 타겟 연령 모든 게 A가 다 좋아요. 그런데 A가 보증금과 월세가 훨씬 더 비싼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월세 100만 원 차이는 마진율 20% 가정했을 때 매출액 500만 원 차이라는 큰 차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민감한 누가 다른 사람 봤을 때는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A가 매출액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B에서 장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현재 나온 매물들 중에서 상권 분석 요인 대비 임대료가 싼 것을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알고리즘 개발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는 약간 이건 좀 비약이 좀 있습니다. 근데 A에서는 모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예상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는데 임대료랑 이런 걸 제해보니 순이익은 560만 원이더라. 근데 B상권은 예상 매출액은 A보다는 당연히 떨어지지만 임대료나 이런 걸 가정해 고정 비용을 빼보니 순이익이 오히려 높더라 라는 식으로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디시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입지라는 것은 정의를 하면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선택하기 위한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하든 사람은 땅 위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뭐 사실 뭐 요즘에 IT 기업이나 이런 이제 점포가 없는 기업을 한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이 앉아서 입지에 앉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업이든지 점포 개발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 개발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점포 개발이 주로 하는 일은 점포를 찾는 일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아이템과 적합한 상권을 찾는 일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입지를 찾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첫 시작을 여는 게 점포 개발하는 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점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 장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 아이템을 오픈하게 만들어주는 첫 단계가 사실 점포 개발이죠. 뭐 그 전에 메뉴 개발부터 시작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은 시작을 하겠지만 소비자의 접점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만나게 해주는 첫 단계는 사실 점포 개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점포 개발 담당자가 이 건물에 임대차를 한다든지 상가 매매를 통해서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점포 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하지만 지금 최근의 추세를 좀 보면 SNS 발달, 그러니까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점포 개발 하시던 분들의 업무가 사실 좀 약간 좀 삐끄덕된 그런 게 있는데요. 왜냐면 사실 정보력이 굉장히 좀 증가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점포 개발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네이버 지도라는 게 없었죠. 직접 다 발품을 팔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지도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도책에 들고 지도책에 써가면서 하나하나씩 다 내가 내 몸으로 체득을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위성 지도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 점포 개발 업무로서 전문 영역으로서 갖고 있던 것들이 점점 그 IT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 저희의 입지가 좀 줄어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상권이 굉장히 좀 빨리 변하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유수 상권이라고 딱 찍어놓은 데가 그래도 다년간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상권이 이동이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또 뭐 요즘에 작년에 이슈가 됐고 금년에도 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런 현상 때문에 뭐 또 많은 창업자분들이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 놓고 그게 유지가 되지 않고 결국 임대인에 의해서 또 쫓겨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변화도 보이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또 점포 개발이 약간 좀 좀 업무 자체가 좀 달라진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이 요즘 맛집을 알아서 찾아가죠. 기존에는 입지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입지를 취득하려고 하고 1입지 취득을 최소한의 단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점포 개발의 임무였는데 최근에는 맛집이라는 걸 소비자들이 찾아가다 보니까 굳이 1입지가 아니어도 되지 않아? 좀 구석에 들어가서 내가 좀 잘 홍보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점포 개발의 업무가 약간 옛날보다는 좀 축소된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 개발은 그래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입지가 됐든 2입지가 됐든 아니면 뭐 뒤에 3입지가 됐든 굉장히 안 좋은 재료가 됐든 최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상권 및 입지를 찾아내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포 개발하는 담당자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업무를 하는 점포 개발 담당자는 그 브랜드를 하는 가맹 경영주의 생계를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어깨도 무겁고 그다음에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금도 계속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첫걸음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다음 선발대, 처음 나가는 사람, 선봉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제가 그 첫 직장이었던 편의점 업체에서는 굉장히 점포 개발 업무를 중요시합니다. 여기 뭐 CEO분 계셨는데 CEO 경력 저랑 이제 경쟁사로서 많이 만났는데요. 사실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일을 했었습니다. 아이템을 찾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해요. 내가 아이템을 찾고 점포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를 100이라는 기준에 봤을 때 90%도 소진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고 창업을 딱 하면 그 나머지 10이라는 밖에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반대가 돼야죠. 10%의 힘을 써서 장사를 하기 위한 점포와 아이템을 찾고 요즘에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면 인테리어부터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해주지 않는 것들이 인원 구성이라든지 뭐 거기에 필요한 갖가지 뭐 사소한 것들은 안 해줘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가 다 해줄 줄 알고 기다려서 오픈을 딱 했는데 장사가 좀 덜 되면 아 이게 자리가 안 좋나? 아니면은 뭐 내가 아이템을 잘못 선택했나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시작을 하면서부터가 이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템과 점포, 그러니까 아이템보다 점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힘을 많이 빼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찾을 땐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오래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생각을 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점포를 선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출퇴근이라는 거는 고객이 아니고요. 내가 창업을 한 내 가게까지 출퇴근이 용이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잘하는 곳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업 컨설턴트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업체들이 좋은 자리라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곳들은 내가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그 인지를 하고 넘어가는 정도인 거지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점포는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자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제일 좋은 점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그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데 너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컨설팅 하는데 뭐 컨설팅 다 그거 비싼 돈 내고 하네 어쩌네. 너도 그런 거 하면서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실질적으로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꼴 같지 않은 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별 자료 아닌 걸 가지고 자료인 양 이만큼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자리는 왜 이렇고 입지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수익성, 타당성, 사업 타당성을 해서 당신은 이 자리 하면 대박이 날 것처럼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마음만 뿌듯해요. 그 자료 가지고 있으면. 창업 전에 야, 나 성공할 거야. 대박 날 거야 하는데 대박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꼭 오늘 여기서 좀 깨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서 창업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분들은 이제 그런 걸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창업자가 잘 되기 위함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저는 의문점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지역을 찾잖아요. 이제 이게 제가 지역을 찾는데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표시를 왜 했을까요?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른 내용들은 약간 뭐랄까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 같은 얘기들은 제가 그냥 스킵하고요. 이 유동인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유동인구 파악할 때 가장 제일 파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매출이 높지 않은 가게들이 있어요.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데도 매출이 잘 나오는 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실례로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그 마사회 옆에, 이제 마사회 근처에 가면 일반 술집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낮에부터 장사를 합니다. 왜냐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낮에 와서 막걸리 먹으면서 술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권리금이나 이런 그 임대료들이 그렇게 안 비싸요. 저는 왜 안 비싸지 생각을 했더니 장사들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유동인구는 엄청나거든요. 특히 주말 마사 열리는 날. 그리고 그 이후의 때는 그 건물에서 다른 어떤 세미나 컨셉을 잡아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 장사가 별로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소비를 하지 않고 간다라는 게 이제 제가 판단한 기준인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빨간 선이 이제 유동인구고요. 이게 매출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건 이제 요일이고요. 제가 요일하고 시간대로 나눴습니다. 보시면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쭉 올라가서 유동인구가 많죠. 근데 유동인구 떨어지는데 매출은 많죠. 토요일이라 주말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유동인구가 빨간 선이 계속 많은데 매출은 별로 없죠. 그럼 여기 상권은 어떤 상권일까요? 주택가 상권이 되겠죠. 오피스 상권은요, 반대로 되겠죠. 오피스 상권은 이게 매출이 더 올라갈 겁니다. 유동인구가 시간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거는 출근 시간대에 가서 퇴근 시간대,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대인데, 유동인구는 월등히 적은데 매출은 월등히 높죠. 유동인구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여긴 유동인구 많으니까 매출이 잘 나올 거야 라는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매출을 파악을 하려면 그것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봐야죠. 경쟁점포의 매장 앞에 가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딱 일주일만 가서 체크하시면, 왜냐면 요즘에는 참 데이터가 좋아서 기본적으로 우린 객단가를 굉장히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음식점 또는 편의점, 그리고 이런 피자집에 손님이 들어가서 피자를 사갖고 나오면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객단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테이블 단가도 분명히 기준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파악만 해주신다면 상권 분석에서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제일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매출이, 거기에 매출이, 대략적인 매출이 나왔다면 그거를 월로 환산을 해서 파악을 하고, 그러면 내 수익이, 그 금액에 맞춰서 내 수익이 얼마가 될지를 파악을 해서 경쟁점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매출이 이만큼 나니까 나는 최소한 우리가 소위 말하죠. 기본빵은 할 거야. 기본빵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것도 제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저희 가게가 지금 5년 차가 됐는데,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그 주민들 또는 저희 고객들의 입맛이 저희 가게에 맞춰져 있겠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길들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경쟁점포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가게 매출을 보고 최소한 저기서 그 웨이팅 손님만 우리가 받아도 우리는 먹고 살 거야 라고 아마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요. 왜냐면 오픈빨과 신기해서 또는 호기심에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요. 그 경험은 제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파악을 하려면 그 점포하고 몇 년이 됐고 그 점포가 그거 몇 년 된 거 쉽게 아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쉽게 하는 방법. 이거 굉장한 고급 정보인데 어떤 동네 가든 요식협회가 있어요. 아시나요? 요식협회. 거기에 전화를 하셔서 나 여기 가게 할 건데 저 가게 언제 오픈한 거고 언제 된 가게니 물어보면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웬만해서 다 알려줘요. 매출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쟁점포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거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내가 얘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사업 타당성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이쪽에 우리 가게로 어떻게 유입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사업계획서에 해야죠. 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서에 이 내용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쓰세요. 근데 한번 써보시면요. 아, 별거, 양식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일기 쓰듯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시작이 딱 있죠. 나 얼마 있어가 시작이죠. 내가 장사를 할 건데 내가 1억 있어. 1억 있는데 알볼로 피자를 강남역에서 한 50평짜리 할 거야.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런 상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1억이 있으니까 1억에 맞는 뭘 할 거야를 부터 시작이 되겠죠. 아이템이 선정이 될 거고 그 아이템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점포 개발비가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집기,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몇 개월간 버틸 수 있는 시드머니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그 1억, 그 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야 되고 그 금액 안에서 다 녹아야 되는데 1억 있으니까 장사해서 오픈해서 하면 당장 돈을 벌 테니까 나는 그걸 다 소진할 거야. 그거는 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계획서는 장사를 해서 내가 최악의 폐점까지 생각을 하고 다 그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입돼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점포 조건인데 점포 조건은 우리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점포 조건 있잖아요. 코너에 있으면은 좋은 점포죠. 코너에 있는데 사람이 출입을 못해요. 그러면 좋은 점포가 아니겠죠. 대신에 코너에 있는, 보편적으로 코너에 있고 전면은 넓어야 되고, 근데 전면이 넓지 않아도 좋은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서점이라든지 미용실 같은 업종들은, 제가 이제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좀 몇 개를 해서 그런데 미용실들은 전면이 넓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의자를 많이 못 놓습니다. 특히 1층 매장들은 전면이 넓어버리면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유리를 끼고 뒤를 보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많은 공간을 확보를 못해요. 그리고 코너 자리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전면이 좁은 가게들이 유리한 가게들이 있고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점포를 내가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템이 선정이 됐다면 그 점포에 맞춰서 내가 그 맞는 점포를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템의 점포냐, 이 두 가지 다 조율을 해서 점포를 얻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짐을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업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 대박집 미용실이라고 칠게요. 근데 그 미용실이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될 것이며, 차가 들어가서 짐을 내려서 그 짐을 옮길 수 있는지. 족발 같은 경우에는요, 짐을 이렇게 족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겁고 육수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차가 진입을 못하거나 시장 골목길 같은 데는 그걸 다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량을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점포를 얻을 때 사실 이제 뭐 점포 건물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점포 건물에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는 비 안 오면 모르거든요. 확인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요. 제가 전기 용량하고 가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이제 중요한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기 용량은요, 이런 경우에 옛날 건물들은요, 용량이 뭐 5kg, 막 3kg인 가게들도 있어요. 작은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들은 에어컨 용량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에어컨 설치하고 이제 좋은 기구들이 들어가면, 장비들이 들어가면 전기 용량이 딸립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시설들이 많이 좋아져서 좋은 장비들이 들어가면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좋은 장비를 많이 넣어줍니다. 왜냐면 그래야 또 좋으니까요. 이제 인테리어를 좋게 하고 좋은 장비를 넣으면은 어떻죠? 비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프랜차이즈는 뭐 커피 한 잔 얻어먹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기 용량이 적으면요. 공사를 하는 와중에 전기 용량을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키로당 공사비 포함해서 한 15만 원 정도가 아마 할 겁니다. 저렴하게 한다 해서 13만 원, 14만 원 정도? 그러면 증설을 하면 증설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소형 점포를 하는데 전기 증설을 한 5kg만 해도요. 한 130, 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계약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용량이 얼마인지 안 알려주면요. 그리고 안 알려준다. 그 전에 있던 임차인이 그걸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전기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02-123 누르시면요. 집원만 알려드리면 집원만 거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바로 알려줍니다. 123 누르고 0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원만 알려주면 바로 집원의 상호명만 알려주면 바로 전기 용량이 얼마인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 쓰는 거 가지고는 이 가게가 매출이 잘 나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지 안 되는 가게인지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얘 갖고는 돼요. LPG 갖고는 돼요.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LNG는 가스통이에요. 그리고 LPG는 도시가스입니다. 근데 옛날 건물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가게에 도시가스가 안 깔린 데도 있어요. 그거를 도시가스를 땡겨 오려면 비용이 솔찬히 들어갑니다. 근데 아예 건물 자체에 도시가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감자탕집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 거기 계약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계약을 덜컥 했어요. 근데 도시가스를 집어넣어야 돼. 요즘 좀 올라서 한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들걸요? 공사해가지고 배선 따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또는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빨리 계약해서 수수료 받고 싶거든요. 0.9%. 그래서 LPG로 꼭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상 매출을 도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출을 하냐면 물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예상 매출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객수입니다. 손님이 과연 그럼 우리 점포로 몇 명이 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렇게 입점할 수 있는 객수를 어떻게 예측하냐. 기본 유동에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배우주 방문객들이 올 거고요. 그 배우주 방문객은 샘플 점포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동선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배우에서 우리 점포에 올 수 있는 확률, 전체 배우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점포에 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거죠. 경쟁점을 그러고 나서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세대 안에 단지 내 상가에서 도시락집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점은 한 2개 있고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내 동선 위치에 나보다 우월히 동선에 있어서 이 경쟁점 빼먹는 거 빼고 들어오는 확률이 한 약 30% 정도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 2개에서 빼는 게 있어서 한 15%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한 150명. 그러고 나서 객단가. 그럼 예상 매출이 되겠죠. 이런 좀 구체적인 수치.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외식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점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도 고민입니다. 그냥 빵까지 잡아야 되는 건지 또 요즘에 이슈되는 편의점까지 잡아야 되는 건지. 편의점 도시락도 사실은 외식의 경쟁점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핀서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핀서베이를 하면서 그 경쟁점을 다 샘플을 넣어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6번째로 중요한 거는 예상 매출 산정하는 데는 경험만큼 또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령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좀 되더라고요. 요령이 없으면 굉장히 좀 막노동스러운, 그리고 결국 도출은 막노동과 함께 아무 결과가 없는 그런 경우. 저도 초기에 이 일을 배울 때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 학습하다 보면 보입니다. 제가 이제 부사수나 이제 팀원들을 받았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점포를 12시간 동안 쩔여봐라. 가만히 있어서 모르겠으면 그냥 네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점포를 그냥 계속 목 놓고 보면 언젠가는 보일 거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주변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야겠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샘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점포를 갖고 있는 브랜드는 사실 이런 거를 맞추기가 좀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이제 소매 업종들이 다점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 업종들이 예상 매출 적중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편의점 업체에 들어갔을 때 예상 매출 적중률이 70%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담당자들이 찍으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매출이. 근데 물론 변수가 있죠. 뭐 GS를 오픈했는데 한 달 있다 CU가 옆에 딱 이렇게 오픈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의외의 변수 빼고 그냥 딱 오픈했을 때는 거의 근 80%를 GS 같은 경우는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점포는요, 그렇다고 제가 점포 개발만 10년 했으니까 좋은 점포 찾으면 무조건 다 된다라고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죠. 그 전에 아이템이나 브랜드나 이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죠. 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운영과 관리, 또 이게 좋은 점포 찾아놨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니잖아요. 또 그게 유지가 될 수 있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능력까지도 다 톱니바퀴가 맞아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점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어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개점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폐점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점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좋은 점포라는 기준 자체가 약간 주관적인 측면이 크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나쁜 입지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괜찮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